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우리는 늘 돈이 행복의 전부가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돈이 모든 것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죠. 하지만 과연 돈과 행복은 관련이 없는 걸까요? 우리는 이제 압니다. 돈은 행복의 전부가 아니지만 돈이 없으면 행복도 없다고. 돈이 행복은 아니지만 돈의 부재는 불행이라고. 타이 로페즈는 성공한 사업가입니다. 그리고 그의 성공법에는 4가지가 있습니다. 체계성, 하루를 얼마나 체계적으로 사는가. 아주 디테일하게 기록하고 완수해야 한다. 완벽성, 체계적으로 작성한 것을 완벽하게 수행해야 한다. 빈틈없이 수행해야 한다. 근면함, 열심히 하라는 것이다. 절대적으로 꾸준히 해야 한다. 현명함, 목적지를 정확하게 무엇이 옳은지 옳은 방향인지 제대로 보고 걸어가야 하죠. 노력하는 것만으로 삶을 낙관한다면 소변을 보는 것만으로도 삶을 낙관하는 것과 같아. 소변은 우리가 인간이기에 당연히 필요하다. 그것이 삶의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된다. 하루에 7번의 소변을 봤다고 자랑할 것인가? 소변은 살기 위해 당연히 해야 하는 것이다. 가혹하고 애쓰고 일을 열심히 하는 것. 그것은 자랑스러워할 것이 아니다. 이것은 고통이다. 고통을 왜 자랑스러워하는가? 하지만 이것들은 필수 요소이다. 열심히 일하는 것. 이것은 필수 요소이지. 하지만 이것만으로 절대 성공할 수는 없다. 과학적으로 성실함이 사업 성공과 가장 연관성이 높다. 그리고 이 4가지 양상으로 나뉘게 된다. 구상화, 완벽주의, 근면함, 현명함. 열심히 일하는 근면함은 오직 25%밖에 안 된다. 매일 10분만이라도 투자를 해봐라. 이는 체계적이다. 이는 습관이라고 말할 수 있다. 타이 로페즈는 늘 하루를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체계적이어야 합니다. 조금이라도, 단 10분만이라도 좋으니까 그날 수행하고 싶은 3가지 일을 체계적으로 하세요. 그리고 현명함. 눈앞에 목적이 있다면 우리는 그 거리를 계산하고 앞으로 걸어가면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눈으로 목적물을 가는 것을 배우지 못했습니다. 학교에서는 오히려 나침반을 거꾸로 보게 만들죠. 그리고 이 잘못된 나침반을 꺼내게 합니다. 그리고 반대 방향으로 아주 체계적으로 완벽한 발걸음과 자세로 아주 열심히 목표를 향해 뛰어가게 만들죠. 지구 한 바퀴를 돌면 도착할 수 있게 말이죠. 우리가 스스로 해야 할 일은 이것입니다. 나침반을 진짜 원하는 방향으로 옳게 만드는 것. 그러기 위해서는 책과 멘토가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인생 경험을 배우는 것과 같은 것이니까 말이죠. 책과 멘토. 이것은 나침반을 반대로 교정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대부분 원하는 것을 다 얻게 될 거라고 이야기하죠. 40대쯤에는 말이죠. 베버리 힐스는 페라리 천국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남자들이 80대, 90대라고 합니다. 왜 80대가 넘어서 페라리를 사나요? 그는 실패의 늪에 빠졌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사실 저는 이것만으로도 성공 같은데 그의 눈에는 실패 같아 보이나 봐요. 또 멘토를 만들라고 합니다. 멘토를 따라하라고 합니다. 그 사람이 날 모른다면 혼자서라도 스스로 따라가야 한다고 합니다. 책이겠죠. 그래야 속도가 훨씬 빠르게 달릴 수 있으니까요. 멘토 기업에 들어가는 것도 좋다고 합니다. 거의 반드시 성공할 수 있을 거라고 합니다. 또 내가 스스로 성공하고 그것으로 가면 훨씬 빠르다고 합니다. 더 많은 것을 배우고 더 많은 것을 이해하고 더 가까운 사람이 될 수 있고 말이죠. 그렇지 않았더라면 실패를 인정하라고 합니다. 실패를 인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쉽지 않을 수도 있죠. 스스로 방황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세요. 그것이 당신을 궤도에 더 빠르게 올려줄 수 있습니다. 앉아서 생각해 봅시다. 모든 가치 있는 것들을 배울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책에서도 얻는 것이 훨씬 많아지겠죠. 책은 죽은 사람이라도 멘토가 될 수 있습니다. 스티븐 잡스에게 배우고 싶다면 그의 책을 보면 되니까요. 워런 버핏은 이 시대의 최고의 사업가입니다. 그런데 그가 이야기하는 주식에 왜 우리는 믿지 않고 행동하는 걸까요? 그는 하루에 8시간의 책을 읽는다고 합니다. 빌 게이츠는 독서 휴가도 있고 마크 주크버거는 일주에 1책을 읽는 북클럽을 만들었다고 하죠. 책이 이렇게 가치가 있다는데 왜 안 보고 계시나요? 하루에 하나에 얻는 것만 있으면 됩니다. 아주 조금이라도 한 발자국씩만 불처럼 확 타오를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타오를 불을 위해서 준비는 해야겠죠.
하나씩 배우면 말이죠. 모든 일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빌딩에서 떨어져 다리가 부러졌다고 해봅시다.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근본적인 이유는 중력 때문이겠죠. 그런데 사람들은 미화를 합니다. 얻을 수 있는 게 있어서, 배울 수 있는 게 있어서 그랬던 것이다. 그랬을 수도 있겠지. 그런데 그런 것들을 경험해봐야 얻는 것인가요? 과거 빌딩에서 떨어졌던 사람에게서 배울 수도 있고 책으로도 알 수 있습니다. 학습의 유일한 방법이 시도와 실패뿐인가요? 우리는 다른 이들의 실수에게서도 책에서도 배울 수 있습니다. 20억과 20년을 통째로 날렸던 이유가 일어나기 위해서 그런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물론 위로겠지. 그런데 이게 말이 되나? 긍정적 격려는 쓸데없이 과장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진실을 알 필요가 있죠. 물론 대부분이 망하겠죠. 격려도 모자랄 판에 비난이라니? 모두가 승리자가 될 수 없습니다. 모두 다 승리할 수 없죠. 그리고 그것을 깨닫는 순간 공포를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공포를 느끼고 듣기 시작합니다.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도움이 필요하다고, 그리고 움직여요. 책을 보여주고 좋은 책이라고 말하면서 책을 읽으라고 합니다. 그러면 책을 얼마나 읽나요? 대부분 읽지 않습니다. 하지만 람보르기니를 보여주고 이것이 이유가 책이었다고 하면 사람은 진짜 보상을 보여주면 궁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책을 많이 읽게 되겠죠. 제가 한 것은 그냥 람보르기니를 보여준 것 뿐인데 말이죠. 2010년에 비트코인에 $100를 넣었습니다. 그게 75밀리언으로 계좌에 있었겠죠. 그게 열심히 일했던 것일까요? 아니면 현명한 선택이었을까요? 진짜 부자가 되는 법, 타이로페즈 명언이었습니다.